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한 상태를 망연자실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정들어 살던 집이 불타고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도 잃고 농기계도 고철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악산 지역의 관광객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답니다. 이 지역 경제의 회복도 걱정입니다. 이들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가와 전 국민들이 함께 극복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신은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깨우쳐주지 않았으며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영아 5명이 홍역에 집단 감염된 이후 추가로 영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도 급증해 홍역 확산이 우려되는데 정작 대전시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지만 우리 지역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논밭 소각행위가 여전해 자치단체와 산림당국은 순찰을 강화했고 산불 가해자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낮에도 태안군 안면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한편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강원도민을 돕기 위해 재난복구 임직원 성금 2천만 원을 농협 강원지역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조달청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각종 조달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대학 선배들의 군기잡기 문화가 종종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대전의 한 대학 무용학과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집합시키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학교에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시설을 군사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에는 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홍보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결국 충청남도가 홍보관을 헐고 그 자리에 미술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청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당시 지휘 책임자들이 범죄자를 은닉하고 증거인멸과 위조를 서슴지 않았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에서 영아 5명이 홍역에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영아 3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두 생후 10개월 이하의 아기들이었습니다. 네. 현재 2명은 해당 병원에서 1명은 자택에서 격리 중입니다.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진 환자 모두 8명 가운데 2명은 층이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영아로 공기 중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예, 층이 다른 병실에 입원한 영아까지 감염될 정도면 이 홍역은 기침을 통해 공기로 전파돼서 그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인 것이 드러났는데 이 홍역이 발생한 병원은 환자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꽤 큰 규모의 어린이 병원 아닙니까? 네. 이 환자가 더 늘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만 대전이 483명, 공주 227명, 세종 150명으로 860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이들은 홍역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그러니까 3주간 격리돼 보건소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혹시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부 접촉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가 지정된 7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네. 또 백신 첫 접종이 원래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인데요. 대전 지역만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영아까지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홍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끗이 손을 씻고 기침할 때 팔을 올려서 하는 기침 예절로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예, 잠시 후 생생 인터뷰에서 그 전문의와 함께 홍역과 그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예정입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지만 우리 지역도 안심하기는 이르죠. 네.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어제도 산불이 났었는데 이 와중에도 논밭 태우는 행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이맘때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논밭 태우기가 기승이죠. 해충뿐 아니라 익충까지 죽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걸 수없이 알려도 관습처럼 또는 악습처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자치단체 등 산불 감시 요원들이 요즘 농가를 일일이 돌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을 타고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불을 끄려다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참 이게 근절하기가 어렵군요. 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산불은 21건으로 2년 전 7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긴 했는데요. 네. 화재 원인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논밭 태우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헥타르 이상 산림 피해를 낸 산불 가해자 7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네. 과거 30% 수준이었던 검거율이 최근엔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이 큰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을 판결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지난해 산불을 낸 30명을 검거해 1인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산불 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대학 선배들의 굶기잡기 문화가 종종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번엔 대전의 한 대학 무용학과에서 이런 폭로가 나와서 학교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대전의 한 대학 무용과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정규 수업을 마친 뒤에 공연 연습을 해왔는데 가족 행사가 있거나 몸이 아파도 빠질 수 없었다. 또 연습에 빠지면 후배들을 집합시키고 동기들이 올 때까지 고개를 들고 천장을 보게 하는 얼차려를 받으며 기다려야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신입생은 화장을 할 수 없다거나 탈의실에 선배가 있을 때는 떠들거나 휴대폰을 만지지 못한다는 등 불합리한 규칙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 과 고학년 학생들이 잘못이 있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면 200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세대인데 아직도 대학의 군기잡기 문화가 남아있다니 참 씁쓸하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그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에 이 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홍보관이 있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는데 충청남도가 결국 홍보관을 헐고 그 자리에 미술관을 짓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2010년 내포 신도시 착공과 함께 홍성군 홍북면에 홍보관도 들어섰는데요. 네.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42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용 연한 3년을 넘기면서 곳곳이 낡고 녹슬어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더욱이 운영비로만 매년 1억 6천만 원 이상이 들지만 최근엔 방문객도 거의 없어 애물단지라는 비난도 쏟아졌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충청남도가 올 상반기 안에 홍보관을 철거하고 전시물도 옮기기로 했습니다. 홍보관을 폐관해도 의미 있는 자료들은 충남개발공사로 이전해 내포신도시 자료기록관에 지속적으로 전시할 예정이고요. 대신 홍보관 터에는 충남도립미술관이 들어섭니다. 네. 건축비 370억 원을 들여 상설 전시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또 미술관 옆에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애물단지였던 홍보관 터가 내포신도시의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예, 건립비 42억, 운영비가 해마다 1억 6천만 원. 내포 홍보관이 과연 이 돈값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부여, 논산, 천안 등 충남 전역에서 지난해보다 일찍 토마토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토마토 바이러스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과 토마토 황화잎 말림 바이러스병, 토마토 황화 바이러스병 등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생활실험실 운영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해 수자원공사 온라인 소통장 창구인 단비톡톡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9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을 작성해 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군은 19일까지 시니어 웰빙 모델 뉴 스마일 라이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총 10회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산시는 곡교천과 삽교천, 무한천, 안성천 등 4개의 국가 하천에 많은 낚시 쓰레기가 버려져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 낚시 쓰레기 단속과 쓰레기 대가져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심할 경우 낚시 금지구역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 시티가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일반 분양 청약이 마감된 가운데 오늘 전세형 단기 민간임대 청약이 진행됩니다. 충남연구원은 오늘 연구원에서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초청해 포용국가와 분권발전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엽니다. 성 이사장은 중앙집권형 발전국가를 통해 단기간 내 급속히 이룬 경제성장, 그 이면에 초래된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 그로 인한 저출산, 지방소멸, 행복도 하락, 저성장 등 다양한 사회적 고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이자 전략인 포용국가를 강조합니다. 대전 웃다리 농악전수교육관에서는 심쿵 마음을 울려라 북치고 장구치고 공연을 개최합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2로 웃다리 농악 보존회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로 4월 24일 11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4차례입니다.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관람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 참여 신청은 대전문화재단 전통진흥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45명 이하 기관단체에 한해 선착순으로 한 대의 버스를 지원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청년작가 지원전인 넥스트코드 2019 전시회를 오늘부터 19일까지 개최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역량 있는 청년작가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클래식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대전 시립교향악단의 우리 동네 해피 클래식 연주회가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중구문화원을 시작으로 동구와 대덕구 등을 돌며 9월까지 16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에 머물며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전국에서 홍역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서 아기 8명이 홍역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환자와 보호자 등이 800명이 넘어 추가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홍역의 증상과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승범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승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성모병원 한승범입니다. 예, 이렇게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대전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7개월 여자 아기가 홍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홍역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홍역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발진이 동반된 발열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발진이 동반된 발열성 질환. 예. 그럼 이 홍역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홍역이 발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홍역 질환은 결국 홍역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홍역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 후에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네. 몸속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이 되면서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홍역하면 일반적으로 피부 발진을 생각하시는데요. 예. 하지만 증상이 피부 발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열과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 콧물 기침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예. 다만 일반적인 감기하고는 다르게 안구 충혈이나 눈곱 같은 결막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2, 3일 동안 감기와 결막염 증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피부 발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피부 발진은 주로 몸통보다는 얼굴, 뺨이나 귀 근처 이런 얼굴에서 시작돼서 3, 4일 동안 몸과 다리, 신체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른 질환과의 다른 특징적인 발진 양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역이 초기에는 일반 감기 증세에다가 눈 쪽에 그 충혈이 오고 눈곱이 끼는 결막염 증세가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다면 예. 일단 홍역을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보다 눈 증상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홍역에 걸린 아기들과 접촉한 환자와 또 보호자 등이 지금 800명이 넘어서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홍역 전염성은 어느 정도죠? 말씀드렸듯이 홍역은 특히나 전염성이 더 높은 질환으로 돼 있어서 네. 그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 접촉하였을 때에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나서 홍역이라는 걸 쉽게 알면 다행인데 그렇죠. 발진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3, 4일 동안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도 네.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전파를 예방하기에 더욱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또 잠복기도 길게는 2주나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이제 접촉하였지만 그 접촉하였던 것을 잊을 때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제 특히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더 어려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초기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홍역이 걸리면 입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도 이게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홍역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일반적인 감기처럼 한 일주에서 열흘 정도 앓다가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예. 드물게 이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뇌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아주 드물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시나 홍역 이후에 폐렴이나 중이염 등의 이제 다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외래 치료나 집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충분히 홍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격리 치료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젠 일반적으로 이 홍역은 한 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생겨서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홍역을 네. 앓고 난 환자분도 다시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드문 경우고요. 예. 홍역을 앓고 난 분은 대부분 평생 면역을 가져서 다시는 앓지 않거나 앓더라도 아주 경미한 증상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특히 예. 40대 이하 젊은 분들은 홍역을 앓은 분보다는 예.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홍역을 앓았던 분들과 비교해서 예. 면역력도 약하고 또 예. 10수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 이러한 이유로 홍역 예방접종은 한 번이 아니고 평생 2번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역을 알아서 생긴 면역은 평생 면역이 유지가 되는데 예방접종으로 얻어진 면역은
한 10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접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아주 오랜 기간 면역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에 홍역에 걸렸던 아기가 이제 엄마와 함께 베트남을 방문했던 7개월짜리 아기라서 그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홍역은 언제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또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홍역 예방접종은 그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왔을 때는 네. 돌 이전에 접종하는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 이전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역이 워낙 창궐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빨라도 태어나서 생후 9개월 이후에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임신 기간 중에 태반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받은 이런 면역 물질들이 홍역을 예방하는 효과가 유지가 되고 또 이러한 면역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백신에 의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돌 이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또는 병원 안에서 유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생후 6개월이 지난 아이들에게는 예방접종을 권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이들이 돌 이전에 생후 6개월에서 돌 사이에 접종을 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돌이 지나서 다시 재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대전 지역에서 홍역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겼더라도 돌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재접종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접종하게 되는 것은 장기간 효과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에 유행하고 있는 홍역 환자는 대부분 이 해외여행, 특히 동남아를 다녀온 성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또 성인들도 홍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홍역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는, 의료계에서는 홍역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게 유지하고 또 홍역 발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유지를 잘 해왔기 때문에 2014년에는 WHO에서 홍역 퇴치국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에 토착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외국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홍역 환자들은 거의 모두 외국에서 걸려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19년 2월 현재에서 아시아 지역의 10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약 60여 개국이 홍역 유행 국가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외여행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명단을 확인하시고 성인인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2번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예방접종을 하고 여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홍역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홍역 예방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홍역은 이제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도 비슷하고 일반적인 감기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분비물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은 곳은 가능한 피하고 마스크 착용 또 수시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또 이런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홍역은 이런 호흡기 분비물의 접촉 외에 공기 중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공기를 통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홍역이 진단된 분들 또는 홍역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역시 외출을 삼가고 자택 내에서 당분간은 격리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다른 층의 병실에 있던 영아까지 감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지 않도록 좀 불편하시지만 환자분들도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이런 전파를 예방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아직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홍역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일단
홍역의 증상은 초기에 감기와 똑같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의사도 초반에는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지만 내가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네. 홍역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를 방문하셨거나 현재 이 대전 지역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국내 지역을 방문하였던 경우 예. 또는 홍역이 의심되거나 홍역이 진단되었던 사람과 접촉을 하였던 경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이에 감기 증상이 생겼다. 특히 피부 발진이 동반되었다면 예. 홍역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병원을 찾아오시면 또 병원까지 오는 길에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분에게 홍역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 직접 오시기 이전에 보건소나 각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전화를 주시면 예. 안전하게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홍역 환자와 접촉한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 병원을 빨리 찾으시기보다는 우선 보건소나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승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홍역 발생 상황과 함께 홍역의 증상과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승범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